자, 이제 이 20페이지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 가산세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라겠죠. 자, 그럼 이 가산세는 뭐냐면 그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겁니다.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럼 여기서 이 가산세 종류는 기본적으로 그 법에 정한 의무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세법에 정한 의무가 뭐냐? 여기 있네요. 써 있네요. 자, 의무가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의무가 아니라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고 의무 따로 있고 납부 의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두 개네요. 기본적으로 신고할 의무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납부를 할 의무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 안 했을 때도 얘가 뭐가 나오고 가산세가 나오고 얘를 안 했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시 어떻게 나온다? 일반 무신고라는 게 있어요. 일반 무신고. 그리고 과소신고가 있어요. 무신고도 있고 뭐도 있다? 과소신고도 있고. 그리고 부정 그렇죠? 부당 부정, 부정 무신고. 그리고 부정 과소신고 이렇게 나와요. 종류가 네 개죠.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이거 의무사항 표현하면 이렇게 나누면 두 개라겠죠. 일반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자, 무신고고 과소신고고요. 무신고고 과소신고입니다. 둘 다 무신고, 과소신고인데 차이점이 일반, 부정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부정과 일반의 차이는 뭐냐? 자, 부정이란 뜻은 일부러, 그죠?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세금을 포탈 의도를 가졌다. 그죠? 그리고 괘씸하잖아요. 왜? 고의적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괘씸하지. 그럼 뭐요? 잘 띄어먹으면 되는데 걸렸어? 그럼 어떡한다? 걸리면 너는 죽는다. 뭘로 죽어? 그죠? 돈으로 죽는다. 돈으로 죽어. 죽을 사자이죠. 죽을 사자에서 죽어봐라. 얼마? 40%에서 얘는 가산세가 40%가 붙습니다. 고의성이 있다. 근데 일반의 뜻은 뭐라 했어요? 고의성은 없다. 그렇죠? 고의성 없기 때문에 일반 무신고와 과소가 있는데 자,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고 과소는 뭐예요? 하기는 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세요? 상대적으로 그나마 착한 게 누구라 있어? 무신고와 과소신고 중에서. 그쵸? 무신고가 그나마 착하지. 왜? 아니, 죄송합니다. 과소신고가. 왜? 얘는 아예 안 했잖아. 너는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인 20%를 가고 너는 신고는 하긴 했으니까 그거 반절인 얼마? 10%만 가라 해서 일반은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은 왜 무신고와 과소신고 똑같느냐?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했죠. 둘 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둘 다 죽어봐라. 그래서 얼마? 40%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구성이 돼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만분의 2.5라고 돼 있죠. 만분의 2.5. 그러니까 0.025죠. 0.025%로 돼 있습니다. 원래 이건 개정상이에요. 개정상. 그죠? 이게 이제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통과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얘가 1일 만분의 3, 그래서 0.03%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들었죠?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1일 만분의 2.5 해가지고 0.0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개정되면 나중에 요거 부분은 개정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후반전에 프린트 따로 올려드립니다. 그거 보시고 가시면 돼요. 뭐 올해도 올려드렸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개정사항에서 처음에 나왔거든요. 개정사항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취득세 파트나 기타 등등에서 여러 군데 몇 군데 숫자 같은 게 바뀌기 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강조를 할 거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프린트를 나중에 올려드릴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거다. 그래서 납부는 1일 만분의 3이 아니라 얼마? 만분의 2.5 그래서 0.25%가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가산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 20페이지 5번의 가산세 1번 가산세의 그랬죠? 정의예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 이 의무가 뭐라고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다 그런 얘기죠.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가산세는 뭐예요?
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했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 일종으로 보는데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용어정의 나올 때 얘만 조심하면 돼요. 뭐 가산세 용어정의나 마지막에 꼭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 나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럼 틀린 거죠. 가산세,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나오면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자, 2번 가산세 성격이 나오네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자, 이 가산세가 조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다? 그 원래 본세에 같이 포함시켜서 얘도 조세의 일종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뭘 할 때는 감면할 때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도 조세의 일종으로 봐주는데 만약에 그 본세가 감면을 받게 되면 그 가산세 자체는 감면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왜? 가산세는 법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부과된 거기 때문에 본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그 추가된 가산세는 자체는 감면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사실은 가산세, 가산금이 총론 파트에서 그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용어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그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문 같은 거. 그죠? 그런 보시면 되고. 3번은 볼까요? 그 다음에 가산세 적용 세목에서 나와 있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얘네들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4번에 가산세 구체적인 내용에서 무신고 가산세 나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 부정 무신고 쭉 돼 있는데, 결국 이거 쓰는 거죠.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10,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2.5 해서 0.025%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론은 신고 납부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돈을 신고하고 기한을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기한이 오늘까지야. 신고 납부 기한. 근데 돈이 없어. 누가 돈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후에 돈을 준대. 일주일 후에. 그러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낼 필요는 없죠. 그럼 가산세가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산세는 어차피 내야 되죠.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적게 내려면 일단 기한 내 뭐는 하고, 그쵸? 신고는 하고 돈을 나중에 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뭐는 부과를 안 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죠. 그럼 뭐만 내면 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1일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쭉 써놨는데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그죠? 특별하게 틀릴 거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면 22페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와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죠? 자, 납부해가지고 그 박스 표 안에 있죠? 그죠? 거기 보면 1일 뭐라고 돼 있어요? 만분의 2.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만분의 3이었다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한도가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제한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계속 내다 보면 나중에 원금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얼마? 100분의 75. 원금의 100분의 75를 넘어가면 그 100분의 75까지만 부과한다 해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3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동그라미 2번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3페이지에 나오는 가산세 감면 같은 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수정신고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근데 거의 시험에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강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놔두시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에 뭐 있어요? 기한 후 신고라고 있죠. 기한 후.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자, 이건 뭐냐면 23페이지 맨 밑에 3번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치고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쓰면 이런 얘기예요.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기한 후 신고는 일단 대표적으로 지방세 파트에서 우리 나오는 건데 지방세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납부 조세에 있는 거죠.
여기 신고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납부 조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 어디에 나오는 거겠어요? 신고납부 조세가 우리가 취등록 두 개 배우죠?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취득세 파트 가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실제 시험에도 취득세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또 중복이 될 건데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건 편의를 듣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취득세 파트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자, 기한. 이 기한은 뭘 말하겠어요? 이 기한은. 자르면 기한은. 신고납부 하는 조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납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득세 같으면 신고납부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납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뭐였대요? 지났답니다. 그대로 가면 지났대요. 자, 여러분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무엇이 부과된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죠? 그럼 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뭘 하래? 신고를 하라는 거야. 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나한테 지금이라도 신고하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나는 어차피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래. 이 말은 내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죠? 왜? 기한지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또 기한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래. 그랬더니 했더니 아무나 혜택이 없어. 그럼 뭐 들어요? 어차피 가산세 내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야? 너 그 대신 이때까지 신고를 하면 내가 보여줄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라 했어, 우리 세금은요?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안 들으면 더 내게 한다 했죠? 일단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가산세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말을 좀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겠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원금 있고, 여기에 가산세가 있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요 세금을 기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 깎아준대. 그러면 원금을 깎아줄 것 같아?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요? 가산세를 깎아주겠죠. 원금 안 깎아줘요, 원금은. 그리고 사실 이 가산세도 누가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럼 내 돈 가지고 지들이 인심 쓰는 거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내는 거고 지가 인심 쓰는 거야. 원금은 그대로 받고. 왜? 어차피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 가산세 조금 깎아주고 세금 빨리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한후 신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뭘 깎아준다고요?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산세가 종류가 금방 말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그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했잖아요. 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깎아줍니다. 하나를. 자, 근데 제가 이거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물어보면 자, 그럼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무엇을 깎아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제가 안 본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죠? 자, 두 개 중에 뭘 깎아줄까요?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맞춰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맞추는데 어른들은 생각이 깊어. 자꾸 앞서가는 거죠. 이 머리를 자꾸 굴리면 안 돼요. 그냥 단순무식하게 가야 돼요. 그죠? 이거 뭐라겠어요? 기한 후 뭐라고? 신고를 했잖아, 신고. 얘가 기한 후 신고를 했대잖아요. 그럼 뭘 깎아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 근데 막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돌아버립니다. 그죠? 기한 후 신고니까 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죠. 자, 요거를 깎아줍니다. 요거를. 자, 근데 요거를 그냥 깎아주긴 하는데 무조건 깎아주긴 않죠. 조건이 있기 당연히 조건이 있죠. 자, 얘가요.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야, 네가 기한 지나고 신고하면 내가 가산세 깎아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걸 제도가 있는데 얘들이 기한 후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 에이, 난 됐어. 귀찮으니까 그냥 가산세 다 낼 거야. 나중에 돈 되면. 그러면 과세권자는 넉넉히 계속 기다려? 얘가 기한을 신고할 때까지 턱 깨고? 아니죠. 언제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요? 각자 할 일 하는 거야. 각자 할 일. 자, 얘는요. 가산세가 부과됐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되면 자, 원금은 내가 뭘 해야 돼요? 신고납부를 해야 돼. 그걸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추가됐어. 그러면 요 나온 금액을, 추가된 금액, 요거를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세금은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할까요? 고지서가 나올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추가됐어요. 얘가 1,000만 원인데 신고 안 해서 100만 원부터 1,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00만 원에 붙은 거죠. 그래서 얘가 1,100만 원이야. 그럼 요거를 어떤 식으로 걷어야 되느냐? 징수 방법은 두 개밖에 안 배우잖아요.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냐 그 얘기입니다. 뭐 한다? 그쵸. 얘는 보통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 자, 요거는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갈 때 제가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가산세가 붙으면 그 가산세 종류만 외우면 안 돼요. 가산세가 붙으면 원금의 가산세 추가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고지서가 나온다. 즉, 뭐 한다? 보통 징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안 하면 얘들이 원금에다가 가산세 추가해서 지네들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보통 징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기한이 지나버려서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 지금 과세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원금에다가 가산세 붙여서 뭐 보내려고? 보통 징수, 즉 고지서 보내려고 고지서 그리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한후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요. 내가 가서 기한후 신고를 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뭐 나오기 전에? 고지서 나오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늘 기한후 신고 하려고 했어요. 오늘 가서 기한후 신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온 거야. 뭐라고? 야, 점심에 밥이나 한 끼 먹자? 전화 왔어. 친구가 뭐라 했어요? 밥 먹자고 전화 왔습니다. 자,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죠. 왜? 지금 누가 나한테 밥 먹자고 해서 내가 먼저 한 거 아니고 친구가 먼저 밥 먹자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밥은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통은 친구가 산다는 얘기죠. 왜? 지가 먹자고 했으니까. 물론 개 중에 자기가 먹자고 해놓고 나오니까 더치페이 하다는 거 네가 사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사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먼저 야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밥 먹자고 해서 얼른 나간 거죠. 밥 먹고 또 반주까지 한 거예요. 반주하고 술 깨니까 노래방까지 갔다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오늘 신고 못했네. 내일 해야지 하고 집에 뜩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쵸.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러면 끝. 무조건 내야 됩니다. 결론.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과세권자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이거 고지하기 전에 고지서 나오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때 그러면 기한 내 신고하는데 만약에 1개월 이내 한 달 안에 신고하시면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한 달 안에 못했다.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한 지나고 고지서 나오기 전에 한 달 안에 기한을 신고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주고 한 달 안에 못했다 그럼 6개월 이내 하시면 20%를 감면해 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도 있고 과소신고도 있잖아요. 이 중에 이 가산세 감면은 이중에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떤 걸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소신고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걸 감면해주고 무신고를. 왜? 얘는 과소는 이미 신고한 거잖아요. 기한 신고는 뭐야?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신고를 했어. 그럼 얘는 기한 신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깎아주는 거야. 그럼 무신고 원래 20이잖아요. 20. 그죠? 이거에 한 달 안에 하면 이거에 20%를 감면해주고 20%에 5% 반절을 감면해준다는 거지. 그죠? 원래 20%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대. 그 얼마만 내면 되는 거, 그쵸? 10%. 한 달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 원래 20% 내야 되는데 50% 감면해서 10%만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때 하면 이거에 2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20%는 얼마야? 4%죠. 4% 감면해서 너는 얼마만 내라. 원래는 20% 내야 되는데 너는 16%만 가산세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 되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기한 후 신고 그러는데 정리하면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뭔가를 깎아주겠다. 뭘 깎아준다? 가산세를 깎아준다. 이때 가산세는 두 개다. 신고와 납부 두 개인데 이 중에 뭘 깎아준다?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뭐가 나오기 전에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신고하시면 한 달 안에 하면 50% 감면해 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20%를 감면해 준다. 이때 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 그렇습니다. 해서 23페이지 3번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뭐 하기 전에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즉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이에 따른 금액을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이때 무슨 가산세를 감면해 준대요?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된다. 즉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뒷장 넘어가면 동그라미 1, 2번 있죠?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달 안에 하시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4번은 뭐예요? 기한 후 신고 시 결정 내용 통지라고 돼 있죠? 자, 법정 신고 기한 후 납세자로부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행위에 통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걔들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감면해가지고 감면한 다음에 원금에다 감면된 가산세 붙여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결정 통지를. 그걸 언제 한다고요? 3개월 안에 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주로 나오는 건 여기까지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내용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산금이 나옵니다. 가산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오늘부터 추워진다는데, 그죠? 올 때 보니까 막 바람이 좀 불긴 합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그죠? 춥다 하면 더 춥습니다. 그죠? 안 춥다 그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모든 게 그런 거야. 공부도 쉽다 그래야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쉽다 그래야지. 그죠?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쉽다 하면 쉬워지는 거고, 어렵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왜 허약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자연의 위치에 따라 추우면 떨면 되고 더우면 땀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역행하는 거야. 더울 때 땀을 내야 되는데 막 더우니까 그걸 역행해서 막 에어컨 바람 쐬서 땀을 식혀버리고, 그죠? 추울 땐 추운 대로 좀 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막 싸매고 그러니까 더 감기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야생에서 막 키워야 되지, 그죠? 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에어컨이 어디 있고 다 어디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 그죠? 땀 내고 막, 그죠? 겨울에도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막, 그죠? 그렇게 사는데 지금 하도 역행하니까 너무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춥다 하지 마세요. 그죠? 어렵다 하지 마세요. 세법은 쉽다. 공법도 쉽다. 민법도 쉽다. 익숙하지 않다. 그럼 자꾸 보면 익숙해진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한다 그래야지.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야. 그냥 맨날 어렵다. 민법 머리 아파. 공법 머리 아파. 그러면 계속 머리 아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럼 가산금도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는 이제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중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얘는요, 가산금은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보통 징수할 때 기간 내 안 냈을 때 되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고지서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럼 납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럼 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안 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금 고지서 혹시 받아보시면 그 고지서에 금액이 몇 개 써 있나요? 모든 고지서는 금액이 2개가 있어요. 납기의 금액과 후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얘가 납부 기한 때까지 안 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3%가 붙어요. 그게 일반 가산금 3%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한 때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법에 규정된 세율이 딱 3%거든요. 가산금이. 그러니까 원금에 3% 붙여 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지서에다가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만 내보냈어요. 근데 얘가 31일까지 안 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 원금에 3% 붙여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낭비죠. 그러니까 한 방에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내면 납기의 금액을 내면 되고,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후금액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3% 붙은 금액.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 가산금 그럽니다. 3%를 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렇죠. 만약 여러분이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깜빡이고 못 냈어. 오늘이 마감이야. 근데 깜빡이고 못 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딱 지나버렸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상금이 붙은 거죠. 후금액을 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그럽니까? 내가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깜빡 잊고 안 내가지고, 가상금 3% 붙었어.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은행 문 열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막 가서 얼른 납기 후금액 내십니까? 아니지. 안 내지. 왜? 에라, 이양 이렇게 된 거, 사람 심리 그렇잖아요. 어차피 후금액 내는 건 천천히 내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후금액이니까. 그러면 과세권자 뭐 먹고 살아? 그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부과한다? 요게 뭐다? 중가상금입니다. 이때 중가상금은 기한 지나고 1개월, 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세금 부과를 하는데, 얘도 원래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1.2%였는데 올해부터는 얘가 이제 0.75%로 개정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1.2% 내는 걸 이제 어떡하고요? 이제 1개월에 한 달 지날 때마다 1.2%였었는데 이게 아니라 얼마? 0.75%씩.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는 숫자가, 그죠? 이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달 지날 때마다 추가로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때까지 안 냈어요? 그럼 3% 붙었죠? 요 3% 붙은 금액에다 추가적으로 한 달 지날 때마다 0.75%씩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왜? 그래야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안 그러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10개월 계속 안 내면 과세권자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가상금 규정이 있는 거죠. 결론은 일반 가상금은 납부 기한 내 안 냈을 때 되는 거고, 중가상금은 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 얼마,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안 내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이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달 지날 때마다 0.75%씩 부과되는데 이걸 계속 안 내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한이 계속 늘다 보면 원금도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중가상은 무제한을 하고 한도가 있어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60개월인 거죠. 더 이상 부과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최대가 몇 개월?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중가상금은 최대치가 60개월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재산세가 10만 원 나와서 10만 원, 재산세가 10만 원인데 계속 안 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한 달 지날 때마다 0.75. 이건 좀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얘는 이중과세잖아요. 그죠? 이거 내고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아니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얘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부과 안 하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이면 재산세가 30만 원 딱 30이 났어. 30이. 얘는 중가상금 부과할까 안 할까요?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딱 30이 나오면 얘는 중가상금을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30만 원부터는. 왜? 미만이 붙었잖아. 미만. 그죠? 미만이 붙었으니까 30만 원 미만이면 요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적은 금액 29만 9,999원까지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얼마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30만 원부터 여기는 10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기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상, 이하, 미만초가 잘 기억하시라겠죠? 숫자 뒤에, 그죠? 얘가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50만 원 미만초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 금액을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 못하면 얘네들을 외웠는데 이대로 나오면 좋은데 시험에 얘가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외웠다가 이 개념 이해를 못하면 이걸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이 붙었으니까 30만 원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금액이니까 29만 9,999원까지는 부과를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중과상금은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보세요. 재산세 보면 고지서가 나와요. 재산세. 그럼 재산세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25만 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지방교육세 5만 원. 그다음에 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뭐 5만 원. 해서 토탈 35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재산세 25만 원, 지방교육세 5만 원,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5만 원, 토탈 35만 원. 요거를 계속해서 안 내면 얘는 중가상금을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중가상금. 지방세는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했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얘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얘는 세목별로 각각 판단해야 돼요. 사실 애들이요, 재산세, 지방교육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세 다 따로따로 해요. 근데 편의상 한 장에 나가는 거야. 왜?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보세요. 세금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인데요. 자, 10만 원인데 2만 5천 원짜리 2만 5천 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4개예요. 이거를요, 한 장에다가 2만 5천 원짜리 한 장에다가 토탈 10만 원에서 한 장에 딱 10만 원 나가는 거하고 2만 5천 원짜리 4번 나가는 거고 같은 10만 원인데 우리가 체감할 때는 어느 게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을까요? 2만 5천 원짜리 4장이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만 욕해요. 아씨, 뭐 세금 이렇게 많이 써. 짜증나. 어쩌고 하고 내고 끝이에요. 근데 2만 5천 원 나오면 어떻게 해? 처음에 2만 5천 원 나오면 에게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런 거야. 일주일이 다 2만 원 또 나와. 어라 또 나왔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2만 5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나오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세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인데 이게 2만 5천 원, 2만 원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자꾸 나오면 이제 금액이 문제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 그랬다, 어라 그랬다, 이런 그랬다 나중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 세금만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는 빨리도 걷고 비용도 줄이고 조세 저항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연관성 있는 한 장에 나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얘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연관성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중가상금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한다? 중가상금 판단할 때는 각각의 2개 이상 세목이 같이 적혀 있을 때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처음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이란다. 자, 규정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가상금 1번 의. 가상금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이걸 우리가 이제 납부 기한까지 안 낸 거니까 일반 가상 그러고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자,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일정 기한이 지날 때 계속 안 내면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 그런다는 얘기죠. 그게 오른쪽 2번에 일반 가상 거래가 나와 있네요.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지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징수한다. 즉 3%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얘네들은 뭐 지네들이 과세권자니까 가상금 부과를 안 하겠죠. 중가상금,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얼마? 만분의 75, 0.75%. 요게 원래 1.2%였다가 바뀐 겁니다. 그죠? 100분의 만분의 0.75% 상당하는 가상금을 위에 따른 가상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한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양가로 4번 중가상금 적용 한도.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 고지별세액이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재산세, 고지세 금액이 여러 개 같이 나갔다 해서 전체 토탈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목별로 각각 판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면, 듣고 나서 예를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꼭 설명할 때 딴짓하니까 그래요. 꼭 설명할 때 필기해요. 그리고 꼭 책을 찾아. 책을 왜 찾는지 모르겠어. 어딘지 알아?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저는 강의, 학원 다닐 때 처음 들으니까 열심히 집중한다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만. 근데 여러분 천재인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를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글 들으면서 동시에 필기도 하면서 동시에 줄도 쳐. 천재인 거지, 천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재주는 많은데 시험은 떨어지는 겨. 하나만 잘해, 하나 하기도 바빠 죽겠어. 그죠? 동영상 듣고 설명할 때는 설명만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막 동강 들으면서 막 필기하고 또 옆에 또 뭐 관리하고 그 와중에 또 마셔가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애 또 관리하면서 대단한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만. 그죠? 하나만 잘해가지고 그래야 합격하지. 그죠? 그래야 내년에 합격자 모임할 때 오셔가지고 또 같이, 그죠? 차라도 한잔하고 그러죠. 전국에 동강 듣기 때문에 여기서 매년 이제 그 합격자 모임을 합니다. 전체는 다 못 오시니까 일부만 신청 받아가지고, 그죠? 올해도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합니다. 서울에 무슨 뷔페에서 합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세요. 작년에도 갔는데 막 제주도에서 오시고 막 그래서 거제도 막, 그죠? 거기서 오셔가지고 많이 뵀죠. 같이 선생님들 오시면 같이 앉아서 뭐 간단하게 다과 밥 먹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죠? 왔다 하시면 얼굴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그죠? 내년에 오셔서 같이 인사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합격하셔야 돼. 그래야 합격해야지 나중에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으면 이런 얘기 쓰지. 떨어지면 막 욕해요. 떨어지면 나 저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들을까 말까도 제 거 할 수 없이 들었더니 결국 이 꼴이 났어. 이렇게 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려면 여러분이 꼭 합격을 하셔야 돼. 그래 꼭 거기 뒤에다가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네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서로,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죠? 그래야 되니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 자, 26회째 가겠습니다. 자, 기타 용어가 나오네요. 자, 면세점이란 말이 있어요. 면세점. 자, 면세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그죠? 어디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어? 그렇죠. 공항에 가면 있습니다. 공항. 그리고 이제 PX 같은 군대 있을 때 지금 충성마트라고 하죠. 그 PX에도 면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싸죠. 그죠? 그러니까 막 술 같은 거는 군납 같은 거 사면 주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 쌉니다. 뭐 시중에서 막 1,000얼마 하는 거 거기는 몇백 원밖에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되게 싸죠. 제 친구 와이프가 저기에 군부대 그 사무관 군무원으로 있는데 거기 이제 주류 같은 거 이제 한계가 있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래요. 이렇게 한정이 있는데 가보면 막 그 카스 같은 거 박스에 있는 되게 싸요. 엄청 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싸죠. 왜 주세가 엄청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 있죠. 면세점.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데죠. 그러니까 하도 이 근처는 가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이게 공항 가면 그 안쪽에 티켓팅하고 들어가면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그 면세점이.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저기 한번 구경만 할까? 이거죠. 구경만 할까? 하는 순간 끝난 거야. 그게 뭔 뜻이요? 나 하나 사줘? 이런 얘기죠. 하여튼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지금까지도 와이프의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저 말이 이런 뜻이었거든요. 다음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다른 뜻이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 맘이에요. 자기 맘. 그리고 와이프하고는 여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남들을 다 동의하시죠? 맨날, 그죠? 얘기하다 보면. 그죠? 싸우다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뭐라고. 말하면 말한다고 뭐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다냐고 물어보고,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막 끝도 없어, 그죠? 그 여자들하고 싸울 때는 묵비권 행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가만히,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세점, 세금이죠. 자, 우리 세법도 면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요. 자, 대표적인 게 면세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얘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뭘 취득했어요. 근데 50만 원 이하짜리를 취득하면 뭘 해주겠다는 거?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요. 면제. 그 면세점 그래요. 면세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내가 땅을 샀어요. 근데 50만 원 이하짜리를 샀다는 거지.
그럼 이만큼 산 건 이만큼. 그죠? 5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취득세에서 면세점을 적용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만 있는 거 유명무실한 거죠.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걸 살 수 있잖아요. 자동차. 그죠? 차를 샀어요. 티코 30만 원짜리 샀어. 오, 좋은 거죠? 요새 30만 원 티코. 이거 아시죠? 이 지금은 단종됐지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티코가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막 주제가도 있잖아요.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이게 티코 주제가거든요. 여러분, 그 자동차는 어느 색깔이 그 자동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알려면 뭘 보면 되는 줄 아세요? 광고를 보면 돼요. 그 자동차 광고할 때 그 모델로 나온 차 색깔이죠. 그게 그 차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티코는 그때 당시 흰색으로 신고를 했어요. 광고를 해서. 흰색. 왜? 티코는 흰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제가 봐도. 그리고 뒤에 슈퍼티콘 뒤에 날개도 조그맣게 날개도 달려 있어요. 그죠? 이 전설 아시죠? 티코의 전설 되게 많죠. 그죠? 그 전설 벤츠가 시속 200km로 경부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하얀 물체가 이 티코를 벤츠를 착축을 해간 거야. 그래서 벤츠가 열받아가지고 터보 놓고 따라갔는데 못 따라간 거야. 포기하고 안 되겠다 했는데 그 하얀 물체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뭔 차인가 보고 따라갔더니 티코가 벤츠를 추월한 거예요. 그래서 티코 운전사가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바람 더럽게 부네. 그런 거죠. 왜? 뒷바람 타면 얘가 날아가가지고, 그죠? 티코가 벤츠도 추월해버려. 그런 거죠, 이 차. 그죠? 이거 전설 많죠? 기름 떨어지면 휴게소 왜 들어갔어? 기름이 간당간당하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럼 티코가 휴게소에서 이제 어디가? 주유소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주유소에 기름 안 넣고 어떻게? 지나가면서 시모업을 한번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휘발유 주유소 앞에서 시모업 한번 하면 휘발유 향기에 채서 20km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타서 숨 한번 쉬고 향기로 20km 가고 그 다음 휴게소로 가 또 호흡 조절 한번 하고 향기로 20km 가고 돈도 안 들어요. 티코는. 그죠? 전설의 티코죠. 많죠. 전설. 그죠? 그리고 얘는 웬만한 니아과 가는 길은 다 가죠. 좁아가지고. 차가 넘어지면 렉가 부를 거 없어요? 그냥 들면 되죠. 들면 되고. 그죠? 대신에 상비용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안에 뭐 있어야 돼. 티코 안에는. 그죠? 그 여자들 이거 칙칙거리는 거. 왜? 바닥에 차가 시동으로 나가는 차가 안 나가. 왜? 그랬더니 바닥에 껌이 붙어 있으면 차가 안 나가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전설 많죠? 고장나면 어떻게 고장나면. 그죠? 가다가 옆구리 툭 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비소 갈 거 없습니다. 마우라 대고 훅 불면 이거 탁 펴지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툭 쳐가지고 차가 찌그러졌어. 그 들은 얘기 했으니까 휴게소 차 대놓고 마우라 대고 훅 불면 안 펴지는 거예요. 다른 티코가 가다 뭐라 그래? 아저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바람이 나간 거죠. 뭐 그런 것들 있죠. 티코 전설 많죠. 그죠? 그 옛날에 처음에 티코 살 때는 그 대형차, 그죠? 대형 승용차 뒤에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자공에서는 티코가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까지 가서 끝까지 따라오길래 짜증나서 당신 뭔데 따라오냐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은품이랍니다. 사은품. 그죠? 그때는 사은품을 막 줬죠. 그죠? 티코 많죠. 그죠? 그 티코는 차를 깨끗이 닦고 다녀야 돼. 왜? 세차 안 하고 바닥에다 길가에다 세차 해놓으면 아저씨들이 가다가 깡통인 줄 알고 주워가.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걸 샀다는 거야. 5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이하니까 50만 원 이하니까 얼마까지?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거기서 취득세에 그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자,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재산세 나옵니다. 재산세. 재산세가 또 나와요? 얘는 뭐요? 징세비를 절감한다. 징세비가 뭐예요?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여러분, 신고납부조세와 보통징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세금을 징수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신고납부일까요? 보통징수일까요? 보통징수죠. 왜? 걔는 고지서가 나가잖아. 고지서 작성하면 원가가 들어갑니다. 고지서 작성해서 붙이려면 우표 붙여야 되거든요. 우표값 내야 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표값도 다 내야 돼요. 그럼 원가가 들어가. 근데 그 세금이 원가보다 적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 이게 뭐다? 소액징수 면제다. 그때 소액이 얼마를 말한다?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2,000원 미만. 그러니까 세금이 2,000원 미만 원. 어떤 사람이 집을 처음 산 거예요. 집을 처음 사가지고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재산세를 처음 내는구나 해가지고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고지서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고지서가 안 나오는 거야. 7월 달에도 안 나와 9월에도 안 나와. 열받아가지고 시청에 전화했어요. 야 나 지난번에 집 샀는데 왜 재산세가 안 나오는 거야? 1,500원이랍니다. 1,500원. 뭐가? 재산세가. 그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결국 고지서 작성 원가가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0원이 나오면 안 걷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2,000원이면 이렇게 물어봐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문제는. 맞다? 틀리다? 맞다.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2,000원은 포함하지 않고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얼마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야. 나중에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이렇게 외워놓고 나중에 시험에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풀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보러 가서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쁘게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그럼 얘는 미리 하는 미리. 아예 공부할 때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을 말하는데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하고 가는 거죠. 그 시험에 나오면 읽자마자 맞았다 틀렸다 그런 거죠. 괜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고 가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가셔라. 그래서 이번에 소액징수 면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액징수 면제는 고지서 나가는 애들은 다 똑같은 거죠. 비용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다. 대표적인 게 재산세다. 그래서 이건 재산세가 나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거기 용어들 나오는데 그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납세의무 성립 확정식이 있죠?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